저도 막 다른 애들처럼 놀고 싶고 그랬는데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고 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때 집에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끼어들 그런 자리도 없고 해서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서운했어. 자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어머니. 한참 뒤에야 어머니에게도 미나는 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여잔데 딸이 옆에서 힘내라는 말도 잘 안 해주고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엄마인데 그냥 엄마한테 제일 미안해. 어머니 딸이 많이 큰 오랫동안 부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은 대화의 벽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아빠 일방적으로 널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아빠 마음 딸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나오면은 너도 이제 20살 고쳐보니까 아빠가 이해를 할 거야. 네 생각, 네 의견 존중해서 아빠가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미나의 가족은 아버지의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소년원으로 돌아가는 미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1층 갔다 오고. 갈게요. 거동이 불편해 선희를 면회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선희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취재 차량으로 소년원까지 안내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가족. 면회실로 가는 선희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먹는 거 들어간 거야. 안 먹는 건 끊임마다 잘 먹는 거야? 잘 먹을 거고 어건만 해.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정작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자 선희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유, 뭔 짝이냐. 엄마 속상해 죽겠다. 선희의 어머니 역시 딸의 낯선 모습에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비 얼마나 너무 불쌍하고 하냐고. 너무 너희들이 보호해야지. 어떨 거야. 할매가 생전 사는 거 아닌데. 알았지? 할머니의 질책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선희는 한참 뒤에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서 속 안 썩이고 잘할게. 그때는 이제 그동안 더 늙어버린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혼내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어머니. 선희도 언제부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면회 시간이 끝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번 올게. 자리가. 조심해서 걸어. 아기를 낳기로 한 선희는 법원에 처분 변경 결정이 나면 미혼모 시설로 가기로 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선희의 눈에선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 시험 준비하고 또 다른 거 어떻게 앞으로 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또? 이게 만약 붙으면 네일 아트도 배워. 다음 달에 소년원을 떠나게 되는 지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취직하는 게 꿈입니다. 모델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 솜씨가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 오늘 지수는 그동안 준비해온 미용실기 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요? 빨리 해야지 하는데 되게 떨렸어요. 틀릴까봐.
하나하나 그리는데. 지수는 이곳에 와서 검정고시는 물론 이미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따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 희망재단이 주최하는 전국 소년원 미술대회에서 만화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폭력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그린 거예요. 학교 폭력 때문에. 이짐에 당하고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소년원에 오기 전 어디에서도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지수. 자기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애정을 갖고 격려를 해주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좋아서 애들이 그림 잘 그린다. 뭐 선생님께도 손짓이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대. 아, 내가 아직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수에게 그림은 자신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으로서 자기 그 무슨 모든 거를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이나 뭐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됐다는 절망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수. 하지만 세상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이곳에 온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때는 뭐 아파트 너무 두들겨 맞아서 와갖고 상처받아서 온 애들도 있고, 이혼을 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혼자 남았지만 자신은 한때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던 행복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면 지수는 소년원을 나가게 됩니다. 며칠 남았어요? D-Day 48일이네요. 네. 기쁜 것도 있고 떨리기도 해요.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하지만 지수는 사고만 치고 다니던 과거와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들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 같이 있었던 가족 중에 고모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도 어릴 때부터 고모가 제 어릴 때 모습까지 다 보시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가깝게 살아갖고 그게 더 각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와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많은 힘이 돼준 남자친구는 가족다움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되게 기다려질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여자친구가 사고 쳐서 여기로 왔는데 그래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좋다고 이렇게 편지 써줘서 되게 고맙고. 내년에 나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고 싶겠어요. 가족다운 힘이 돼요. 응원도 해주고. 지수는 그렇게 새 삶을 위해 서서히 날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대학에 합격한 원생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피아노를 친다는 유미. 피아노를 치면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복잡했던 생각들, 걱정했던 고민들 같은 게 하나도 이제 사라져요, 다. 그리고 그냥 예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고 그런 좀 좋았던 생각들. 그만두었던 피아노를 이곳에 와서 다시 치게 된 유미는 이미 모 대학 실용음악과에 합격했습니다. 사고를 치고 이곳에 들어온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성취감이란보다는 이제 또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취감보다는 불안감이 좀 또 많이 들었어요. 잘할 자신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과연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소년원 출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닌지, 유미는 눈앞으로 다가온 바깥 생활을 불안한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유미 역시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애가 들어왔을 때 너무 가여웠어요, 애가. 그 나이에 짊어지기에는 진짜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잖아요. 부모들 별거하고 동생이 죽었고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남동생이 뇌종양으로 죽고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동생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더 집안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아빠 회사도 부도가 나시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가족들이 성격이 더 이제 막 예민해지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던 가여운 동생. 하지만 자신이 한때 그런 동생을 미워했다는 걸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프니까 이제 애한테 관심을 쏟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저한테 이제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동생한테만 관심이 쏠리니까 특히 엄마 아빠가 이제 저보다는 동생을 더 많이 챙겨주고 그러니까 유미는 이곳에 와서야 긴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아파하며 들어주고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준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더 들어주시려고 하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더 이제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 대학 합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현실은 자기 꿈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고졸검정고시라고 자꾸 제가 피아노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곳에 와서야 방황을 끝내고 새 삶을 꿈꾸는 유미. 유미의 모습은 진정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유명해진다면 그 가수 김장훈 씨처럼 그 돈으로 제 동생 같은 그 병에 걸린 동생 애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곳의 아이들이 모두 새롭고 희망적인 삶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짐 싸고 있어요. 짐은 왜? 네? 짐은 왜 써요? 드디어 미혼모 거기로 간대요. 임신 6개월로 접어든 선희는 법원의 결정으로 미혼모 시설로 가게 됐습니다. 선희를 데려가기 위해 할머니와 어머니가 소년원을 찾았습니다. 잘해라.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과연 아이를 낳은 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선희는 그렇게 소년원을 떠났습니다. 송년회 장기자랑 연습이 한창인 수경이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수경이도 다음 달에 소년원을 떠나야 합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수경이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여전히 수경이를 맡아 키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뭐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자리를 피해보고 저런 가고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살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는 건가요? 누가 아빠는 데려가 살고 싫은가 보더라고요. 부모가 다 있지만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수경이는 또다시 쉼터로 가야 할 형편입니다. 엄마는 형편 안 해요. 전화했는데 엄마는 자기 형편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언니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니한테 죽어도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랑 관련된 쉼터를 가겠다.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그들이 처한 환경이 들어오기 전 그 환경과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더 악화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서 자기가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변화됐는데 그게 그 더 악화된 환경에서 견뎌낼 만큼의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2008년의 끝자락, 이곳 소년원에도 송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제가 사회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탈 없이 웃으며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솔직히 겁도 많이 나네요. 가는 아이들과 남는 아이들 모두 아쉬움과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도 어릴 때부터 고모가 제 어릴 때 모습까지 다
모시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가깝게 살아갖고 그게 더 각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와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많은 힘이 돼준 남자친구는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되게 기다려질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여자친구가 사고 쳐서 여기로 왔는데 그래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저도 이렇게 편지 써줘서 되게 고맙고 내년에 나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고 싶겠어요. 가족 다음 힘이 돼요. 응원도 해주고. 지수는 그렇게 새 삶을 위해 서서히 날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대학에 합격한 원생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피아노를 친다는 유미. 피아노를 치면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복잡했던 생각들, 걱정했던 고민들 같은 게 하나도 이제 사라져요 다. 그리고 그냥 예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고 그런 좀 좋았던 생각들. 그만두었던 피아노를 이곳에 와서 다시 치게 된 유미는 이미 모 대학 실용음악과에 합격했습니다. 사고를 치고 이곳에 들어온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성취감이란보다는 이제 또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취감보다는 불안감이 좀 또 많이 들었어요. 잘 할 자신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과연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소년원 출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닌지, 유미는 눈앞으로 다가온 바깥 생활을 불안한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유미 역시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애가 들어왔을 때 너무 가여워서 애가 그 나이에 짊어지기에는 진짜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잖아요. 부모들 별거하고 동생이 죽었고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남동생이 뇌종양으로 죽고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누우면 니들이 보호해야지 어떡할 거야. 할매가 생전 사는 게 아닌데. 알았지? 할머니의 질책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선희는 한참 뒤에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서 속 안 썩이고 잘할게. 그때는 이제 그동안 더 늙어버린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혼내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어머니. 선희도 언제부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면회 시간이 끝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번 올게. 잘 가. 조심해서 가요. 아기를 낳기로 한 선희는 법원에 처분 변경 결정이 나면 미혼모 시설로 가기로 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선희의 눈에선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 시험 준비하고 또 다른 거 어떻게 앞으로 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요? 이게 만약 붙으면 네일 아트 또 배워. 부드러운 이미지의 다음 달에 소년원을 떠나게 되는 지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취직하는 게 꿈입니다. 고혹적인 분위기를 모델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 솜씨가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 오늘 지수는 그동안 준비해온 미용 실기 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요? 빨리 해야지 했는데 되게 떨렸어요. 틀릴까봐 하나하나 그리는데. 지수는 이곳에 와서 검정고시는 물론
이미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따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 희망재단이 주최하는 전국 소년원 미술대회에서 만화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폭력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그린 거예요. 학교 폭력 때문에. 이짐에 당하고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소년원에 오기 전 어디에서도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지수. 자기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애정을 갖고 격려를 해주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와서 애들이 그림 잘 그린다. 뭐 선생님께도 손짓이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대. 아, 내가 아직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수에게 그림은 자신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으로서 자기 그 무슨 모든 거를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이나 뭐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됐다는 절망감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수. 하지만 세상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이곳에 온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때는 뭐 아파트 너무 두들겨 맞아서 와갖고 상처받아서 온 애들도 있고, 이혼을 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혼자 남았지만 자신은 한때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던 행복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면 지수는 소년원을 나가게 됩니다. 며칠 남았어요? D-Day 48일이네요. 네. 기쁜 것도 있고 떨리기도 해요.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하지만 지수는 사고만 치고 다니던 과거와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들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 같이 있었던 가족 중에 고모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더 집안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아빠 회사도 보도가 나시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가족들이 성격이 더 이제 막 예민해지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던 가여운 동생. 하지만 자신이 한때 그런 동생을 미워했다는 걸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프니까 이제 애한테 관심을 쏟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저한테 이제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동생한테만 관심이 쏠리니까, 특히 엄마 아빠가 이제 저보다는 동생을 더 많이 챙겨주고 그러니까. 유미는 이곳에 와서야 긴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아파하며 들어주고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준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더 들어주시려고 하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더 이제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 대학 합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현실은 자기 꿈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고졸검정고시라고 자꾸 제가 피아노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곳에 와서야 방황을 끝내고 새 삶을 꿈꾸는 유미. 유미의 모습은 진정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유명해진다면 그 가수 김장훈 씨처럼 그 돈으로 제 동생 같은 그 병에 걸린 동생 애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곳의 아이들이 모두 새롭고 희망적인 삶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짐 싸고 있어요. 짐은 왜? 네? 짐은 왜 싸요? 거기요. 미혼모 거기로 간대요. 임신 6개월로 접어든 선희는 법원의 결정으로 저도 막 다른 애들처럼 놀고 싶고 그랬는데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고 가 있으라 그러고, 그때 집에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끼어들 그럴 자리도 없고 해서 확박 했는데 그런 게 좀 서운했어. 자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어머니. 한참 뒤에야 어머니에게도 미나는 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여잔데 딸이 옆에서 힘내라는 말도 잘 안 해주고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엄마인데 그냥 엄마한테 제일 미안해. 딸이 많이 큰 오랫동안 부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은 대화의 벽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아빠 일방적으로 널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아빠 마음 딸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나오면은 너도 이제 20살 거쳐보니까 아빠가 이해를 할 거야. 네 생각, 네 의견 존중해서 아빠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미나의 가족은 아버지의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소년원으로 돌아가는 미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1층 갔다 오고. 갈게요. 거동이 불편해 선희를 면회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선희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취재 차량으로 소년원까지 안내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가족. 면회실로 가는 선희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먹는 걸 드는 거야. 안 먹는 건 끊임마다 잘 먹는 거야? 잘 먹을 거고 어걸만 해.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정작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자 선희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속상해 죽겠다. 선희의 어머니 역시 딸의 낯선 모습에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비울만은 너무 불쌍하고 하냐고